징글벨은 1857년 미국의 송라이터이자 목사였던 제임스 피어폰트가 지은 곡으로 사실 크리스마스를 위한 곡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위해 만든 곡이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교회 추수감사절 축제를 위해 이 곡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며 크리스마스에 다시 부르자고 요청했고 이후 크리스마스 캐럴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인기를 끌었다. 징글은 딸랑딸랑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원래는 썰매를 끄는 말의 방울소리를 표현했었다. 윈터 원더랜드,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리 나잇, 루돌프 사슴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캐럴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작곡했다. 이 중 국내에서도 유명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1942년 발매 후 무려 5천만 장이 넘는 레코드 판매량을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8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이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원곡인 사일런트 나잇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에도 등재됐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336년 12월 25일 로마에서 개최됐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크라이스트 메스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메스가 합쳐 그리스도의 탄생기념 미사날을 의미하는 말이다.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알파벳의 X가 아닌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 속 머리글자 X를 따온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전통적인 상징색인 초록, 빨강, 금색은 각각 생명의 탄생, 예수의 피, 그리고 빛과 불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2주 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시기이며 크리스마스 당일은 1년 중 결별 커플이 가장 적은 날이라고 한다. 산타클로스의 모델은 4세기경 터키 미라라는 지역에 실존했던 성 니콜라스 주교이며 특히 어린이를 아끼고 많은 선행을 베풀던 인물이다. 니콜라스가 죽은 후 그는 가난한 자들과 어린애들의 수호성인이 되면서 그의 이름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고 당시엔 예수, 마리아 다음의 세 번째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수호성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단에선 성 니콜라스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성 니콜라스는 네덜란드에서 신트 니콜라스로 줄여서 신터클러스라 불렸는데 이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산타클로스로 변했고 이들이 17세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의 산타클로스의 자선세상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산타의 외형은 1863년 미국 만화가인 토마스 네스트가 자신의 만화에서 지금의 모습인 빨간 털 옷을 입고 흰 수염이 난 뚱뚱한 할아버지로 묘사했으며 이 디자인이 인기를 끌며 정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유럽 신화 속 바이킹의 신 오딘이 8개의 다리가 달린 말을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산타 할아버지와 썰매 그리고 8마리의 술록이 탄생했다. 산타클로스의 공식 주소는 노스폴 H0H, 0HO 캐나다이며 매년 수많은 편지가 이 주소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답장도 써주고 있다. 2005년 포브스에서는 전세계 가상인물 중 최고의 부자 순위 1위를 산타클로스로 뽑기도 했다. 산타의 썰매를 끌어주는 9마리의 사슴들이 아닌 9마리의 술록들. 그중 맨 앞에서 반짝이는 코로 길을 밝혀주는 루돌프가 가장 유명하지만 원래는 루돌프를 제외한 8마리의 술록들이 이 썰매를 끌었었다. 1823년 작가 클레먼트 무어의 시에서 산타의 썰매를 끄는 술록을 8마리로 언급했으며 각각 대셔, 댄서, 프랜서, 빅센, 코멧, 큐피드, 던더, 블릭샘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939년 작가 로버트 메이가 루돌프 더 레드노즈 레인더라는 동화를 펴냈고 그 내용은 다들 알다시피 루돌프는 빨갛고 빛나는 코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한 크리스마스 날 산타가 루돌프 집에 선물을 주러 갔다가 그를 발견했고 산타는 루돌프에게 썰매를 끌어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의 루돌프가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기만 따져봐도 루돌프는 원래 끌던 8마리보다 최소 116년 이상 후입니다. 이후 1949년 조니 마크가 원작 동화를 토대로 같은 이름의 동요를 냈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루돌프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노르웨이 학자들은 루돌프의 코가 빨간 이유를 호흡기관의 기생충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
중세시대 유럽 극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상징하며 트리에 사과를 걸기 시작했고, 여기에 견과류 음식 등으로 장식을 더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양초를 걸기 시작했고, 이후 전기의 발명으로 양초 대신 전구를 이용하게 됐다. 사과와 음식물은 화환, 캔디, 방울 등의 장식용품으로 대체되면서 현대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초상단에는 별이나 천사 모형을 장식하는데, 이중 별은 예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다는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하고, 천사는 예수의 탄생을 알린 대천사 가브리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둘 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나무는 대한민국의 고유종인 구상나무. 100여 년 전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연구자료로 쓰기 위해 한국의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해 미국의 식물원으로 보냈고,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어네스트 윌슨에 의해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희귀수종으로 분류돼 구상나무란 이름과 어비어스 코리아나라는 학명을 얻게 되었다. 이후 구상나무는 특유의 크기와 모양으로 서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상품화돼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했다. 성 니콜라스가 살았던 마을엔 3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가난으로 인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자매들은 몸을 팔아야 할 형편이었다. 이들을 돕기로 한 성 니콜라스는 한밤중 자매의 집 지붕에 올라가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는데, 이게 벽난로에 걸어두었던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이는 벽난로 양말 풍습으로 이어졌다. 선물을 주는 풍습은 니콜라스가 죽은 후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녀들이 그의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과거 고대 로마와 중동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기간을 전날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녘까지로 여겼지만, 20세기 들어서 12월 25일 하루 동안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다. 이후 전통을 지키는 지방들은 24일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행사를 시작했고,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말인 크리스마스 이브는 사실 크리스마스 전날이 아닌 크리스마스 저녁을 의미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닝의 준말이다. 국내에서는 축구 일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을 가리키는 말로, 19세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노예나 하인들에게 주인들이 옷, 음식, 술 등을 박스에 담아 선물한 것을 그 유래로 보고 있다. EPL의 박싱데이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를 이용한 많은 관중 동원을 노린 상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인 기념일인 만큼 잘못된 상식 혹은 루머들이 많다. 먼저 산타클로스의 디자인이 코카콜라 광고에서 비롯된 것이란 루머가 유명하지만, 이는 1930년에 제작된 광고로 이전부터 풍채 좋고 수염난 할아버지로 묘사돼 왔다. 두 번째, 성탄절 날짜. 성탄절이란 말 때문에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정확한 탄생일은 아니다. 사실 예수의 탄생일은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신학자들은 이 날짜에 대해 다양하게 추측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25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선 고대 로마의 농신제와 태양신 탄생기념 축제를 12월 중후반에 개최했었으며, 기독교를 공인종교로 채택한 후인 354년을 기점으로 당시 가장 큰 국가 행사였던 태양신 탄생일을 성탄절로 정했다고 추측된다. 세 번째, 지팡이 사탕.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빠지지 않는 지팡이 모양의 사탕인 캔디 케인은 사실 지팡이를 본뜬 게 아니고 지저스의 제의를 상징하는 모양이다. 사탕에는 3개의 얇은 줄무늬가 있는데, 이는 성 삼위일체의 3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루돌프 사슴에 대한 이야기. 루돌프가 첫 등장한 동화 루돌프 더 레드노즈 레인디어에서 알 수 있듯이, 루돌프가 술록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사슴으로 변했다. 특히 루돌프 사슴코라는 캐럴이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루돌프는 국내에서만 사슴으로 정착됐다. (1955년)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와 통화할 수 있다 라는 광고를 내보내는데, 이때 적혀있던 산타의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
당시 대륙방공사령부에 직통번호가 기입돼 버렸고 당연히 방공사령부는 아이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런데 이날 당직 근무 중이던 해리쉽 대령은 전화를 끊는 대신 부하들에게 현재 산타 위치를 말해주라고 지시했고 부하들이 아이들에게 가짜 위치를 알려주며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방공사령부가 직접 노라드산타.org라는 주소를 가진 산타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1차 세계대전 중 전선에서 독일군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작은 나무에 양초를 달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이에 영국군들도 먼발치에서 캐럴로 화답했고 병사들은 한두 명씩 중립지대로 들어가기 시작해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하사가 악수를 나누며 그 지역만 일시적인 정전이 이루어졌다. 양측 병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어울렸고 중립지대에서 죽어있던 시체들도 묻어졌다. 이때 독일군 중 많은 병사가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영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풋볼리그의 현황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면서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모 포털 사이트에서 9점대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물론 크리스마스 자체를 챙기지 않는 나라도 많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반대로 북한과 브루나이 등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1974년에 벌어진 KFC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덕분이며 심지어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KFC 치킨을 먹으려면 최소 2달 전에는 예약해야 된다고 한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호주에서는 산타의 호호호 웃음소리가 매춘부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비슷하다며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온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고 심지어 대중교통 기사들도 쉬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교통은 마비되며 택시비도 2배 이상 오른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부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고 12월 6일 성 니콜라스의 날을 따로 기념하며 그들만의 산타클로스가 미리 등장한다.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길거리에서는 종을 울리는 구세군들이 눈에 띄고 과거 초등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시를 경쟁하듯이 구매하기도 했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1949년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이들에겐 어린이날과 더불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숙박업소 주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기다려지는 날이다. 대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과 보내는 날이라는 인식에 반해 국내에서는 유난히 연인들의 기념일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는 과거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초에만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너도 나도 밤에 나가 놀던 문화가 정착해 지금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